예, 반갑습니다. 꿈 분석 심리 상담사 도정 박재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5년 한국 사회 5탄 자녀 진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질문하십시오. 예, 장점 발견에 대해서 예, 태몽 분석을 분석하면 어떻나요? 그 태몽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보면은 장래를 많이 참조를 하는 경우가 많죠. 네네. 왜 그러냐면은 그 태몽에서 우리는 그 애가 뭐 수박씨인지 호박씨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줄을 타고 간다 안 간다 알 수 있듯이 네네. 아예 그 태몽을 보고 장래를 근본적인 장래는 알 수 있지만은 세부적인 장래는 모르죠. 네네.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쯤 되면 성적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성적을 오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렇게 분포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뭐 수학은 잘 못하지만은 음악이라든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. 네. 그런 걸 보면서 태몽하고 자꾸자꾸 비교를 해 가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태몽을 관찰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고등학교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아. 그러냐면 초반에는 못하다가 뒷머리 튀는 애들이 있거든요. 네네. 또 그다음 공부라는 것은 학교 공부뿐 아니고 그 교우 관계라든지 선생 관계, 그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부모의 여건 이런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의 고등학교쯤 가야만이 이것을 분석이 완벽하게 됩니다. 그러나 초반에부터 뭐를 잘하는 쪽에 부모가 많이 유도를 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무조건 음. 태몽만 믿지 마시고 이걸 태몽 전분에 했는 걸 갖다가 비교를 하면서 태몽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음. 그럼 자녀 학교 진로 문제는요? 그 진로는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무조건 진로를 뭐 여기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뭐 자기 집이 좀 좋다고 뭐 판검사가 되라 안 그러면 의사가 되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자기가 음.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요즘은 그 연예인들이 많이 히트를 치지만은 옛날에는 뭐 딴따라든지 그런 쪽으로 비하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나 그 서양 같은 데는 그 연예인들 그런 경우가 뭐 예를 들어가 대통령 있잖아요 옛날에 네네. 뭐 그런 대통령조차도 이게 연예인 출신 아니었습니까? 미국 대통령. 그 네네.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것이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자녀를 어 선도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자녀 취업 문제는요? 취업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진로를 가는 게 좋죠. 네네.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음식을 보내는 게 좋죠. 네네. 음식 그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 의사나 그런 사람 벌써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실랑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. 그 음식을 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그 거기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뭐 이영에 나오는 그 주인공으로 하는 대장금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보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취미가 있는 분야가 전공을 하고 이렇게 장래 직업을 하는 게 좋죠. 맞는 말씀 같네요. 그러면은 또 자녀 장점은 어떻게 찾을까요? 자녀 장점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좋냐면 잘하는 게 장점이죠. 예예. 어떤 사람 보면 애들이 보면은 부침성이 있는 애가 있고 무뚝뚝한 게 있다면은 무뚝뚝한 거는 그러니까 말이 없는데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죠. 네네. 그러면은 그러나 우리는 대화가 너무 없으면 이것도 그 답답하거든요. 그래서 네네. 대화의 물꼬를 틀어 줘야 됩니다. 이것이 부모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애가 뭐 예를 들어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체육을 좋아하는 거 있고 뭐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교술이 좋다든지 이 장점을 찾아가 어릴 때부터 보상 효과를 주는 게 좋습니다. 무조건 잘한다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강아지라도 무슨 뭐 하나 먹을 거 주면 졸졸 따라오죠. 네네. 칭찬해 주면 옵니다. 뭐 옛날 말이 있잖아요.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칭찬을 하다 보면 애가 이렇게 뭐 꺼내는 게 있죠. 네네. 꺼내는데 잘하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예. 자녀에게 돈 버는 직업과 예. 안전적인 직업에 대해서 아주 말씀해 주세요. 차분한 그런 애들은 대강 보면은 그 안정적인 직업이 낫거든요. 네네. 차분한데 무슨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이라는 이게 맞고, 뭐 선생 공무원 조금 규정직이 낫고, 네네. 차분하지 않고 뭐 덜렁거리는 그런 애들 있죠. 네네. 그런 애들은 조금 사업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하면 자칫하면 털어먹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은 시원시원한 스타일은 뭐 외교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일반적인 공무원보다는 그런 쪽의 공무원이 좋고
또 안 그러면은 그 자격을 받아서 자유업을 하는 거 있죠. 네네. 뭐 예를 들어 뭐 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소개를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성격을 보고 안정적인 직업이냐 안 그러면 이것은 뭐 또 창업을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따지고 성격을 보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자녀의 예. 자격증과 창업에 대해서도. 자격증이라는 것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 있죠. 네네. 뭐 그런 애들은 보면 자격증을 차곡차곡 따서 이렇게 모든 그게 재산이고 그다음에 창업이라는 것은 좀 독창성 있는 아이 있죠. 네네. 그 아이디어가 좀 독철나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또 보면은 생각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 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. 뭐 아이디어가 비록 없다 하더라도 뭐 엉뚱한 질문하고 하는 사람 있죠. 그런 예예. 사람 독창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좀 창업이 낫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아 그러면 자녀 학교 선택을 도시가 좋나 지방이 좋나에 대해서도요. 도시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? 만약에 울산이면은 뭐 최소한 도시라면 부산이나 서울 정도가 되겠죠. 네네. 근데 지방이라는 것은 뭐 울산 같으면 뭐 또 강원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거 지방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을 전공하는 애 있죠. 뭐 네네. 그런 애들은 뭐 도시보다는 지방이 낫지 않겠습니까? 아무래도 자연을 많이 벗삼고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농촌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은 농촌이 좋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는 직업으로 성향을 흐르면 됩니다. 그렇다 해서 무조건 노가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. 음. 그렇구나. 그러면 자녀에게 집 선택은 주택이 좋나요? 그래도 좀 전세가 좋나요? 아, 자녀에게 보통 우리는 뭐 돈이 많으면은 뭐 집을 사주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주로 뭐 전세죠. 네네.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학생들에게 보다는 이거는 졸업하고 난 뒤에 예예.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는데 주로 보면 집을 사는 게 뭐 누구라도 좋지 않습니까? 그러나 예. 집을 사게 되면 어떤 또 단점이 있느냐 하면은 움직이는 직업 많은 사람 있죠? 네네. 그런 사람은 집을 가지고 이렇게 뭐 세금만 많이 내는 것이지 안 좋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붙박이처럼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는 전세라기보다는 약간 여행하는 기분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음. 자유분방한 사람은 조금 뭐 전세 그런 게 낫고 조금 안정을 원하고 조금 차분하고 또 안 그러면 고지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이 좋고 뭐 이런 스타일마다 좀 다르다고 봅니다. 아 그렇게 직장 환경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. 예, 그렇죠. 예. 잘 배웠고요. 그리고 또 인자 화합에 대해서 예. 자녀와의 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. 자녀와 대화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대강 보면은 그 잘 안 맞는 대화가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뭐 그 부모들 세대하고 자녀 세대는 우선 그 전자기기 있죠. 그 네네.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뭐 부모들 잘 못하는데 자녀들은 잘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. 자녀에게 잘 빌라 자녀도 부모에게 잘 비고 부모도 자녀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. 말로 하자면 좀 무섭지만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애들 보고 아 요거 스마트폰은 메시지를 어떻게 날리지 그러면 자녀들은 아니까 가르쳐 주죠. 네네. 그럼 뭐 엄마는 잘하면 음식을 그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? 또 네네.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을 엄마 그렇게 하면 자기도 엄마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론을 하죠. 네네.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 강압적이 아니고 이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? 처음에는 조금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나중에 이제 나이가 돼가도 너무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는 풀어주고 하면은 또 서로가 화합적인 쪽으로 가는 게 좋죠. 음. 자녀가 요구하는 일은 어떻게 할까요?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는 강도에 따라 틀립니다. 그래서 요구하는 걸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 뭐 내가 뭐 자동차 한 대 사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네네. 그럼 나도 요구를 걸 수 있죠. 그 자동차 살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가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자격증을 몇 개를 따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어떤 뭐 물론 뭐 건수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 요구를 하는 것이 무조건 요구가 아니고 그 애에게 덕이 되는 요구 있죠. 네네. 그렇게 하는 게 좋죠. 음.
자녀가 지기 잘났다고 막 우기는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? 잘났다고 우기는 자녀 있죠. 네네. 그럼 그 더 잘났다 크는 사람을 들이대야 되죠.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영화 응. 같은 거라든지 같은 뭐 드라마 같은 게 있습니다. 네네. 그런 거 가지고 그럼 드라마 보라 그러면 안 보죠. 네네. 보고 이야기해가 보상 효과를 준다고 하면 보잖아요. 돈 벌기 위해서 보잖아요. 네네. 근데 거기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보다 더 잘난 거를 들이대면은 네네. 우쭐거리지 못하죠. 아, 그렇게 관리하면 예, 되는구나. 예. 자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나요? 그 우선순위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곤란하죠. 왜 그러냐면 네네. 어떤 집에서는 첫 아들을 놓으면 아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첫 딸을 놓으면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차별 두시면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누구라도 다 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딸들은 결혼해가 나가고 아들은 자기 집에 있기 때문에 네네. 그래도 우리나라의 습성을 보면은 아들이 좀 그래도 점수가 좀 많이 가요. 왜 그러냐면 남자의 성격이 좀 우직하고 뭐 듬직한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또 뭐 여자들도 또 사냥하고 또 잘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차별을 그렇게 두지 마시고 음.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잘하세요. 예. 그러면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? 가정교육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죠. 부모가 음. 모범을 못 보인다면은 모범을 보이는 쪽에서 자꾸 견학을 시키는 게 좋죠. 예예. 질서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독서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애 보고 뭐 독서를 뭐 독서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. 음. 그러면 식사 문제에 대해서요. 예. 자녀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좋아하면 어떻게 할까요? 해로운 음식을 그렇다면 이거를 좋게 하려고 말하면 안 듣죠. 예예. 그럼 그 외식을 뭐 예를 들어 한다면은 자꾸 고기만 먹는 애들 있잖아요. 네네. 고기만 먹는 애들 같으면은 그 과일을 그 어떤 주는 게 좋죠. 네네. 과일을 또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저도 아무리 하면 그것도 또 보상 효과를 주도록 해야 됩니다. 아주 음.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네네. 그럼 예를 들어 뷔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고루 먹잖아요. 고기만 네네. 먹는 게 아니거든요. 네네. 그럼 뭐 음식도 뷔페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 안 그러면은 이 채식을 해 주면 뭐 피자를 얼마 정도 돼가는 해 주겠다든지 음식을 가지고 약간 균형을 잡아 주는 것을 부모가 그 조금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. 무조건 먹어라 먹지 마라 하면 안 돼요. 음. 그러면 자녀가 편식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? 편식을 하면 편식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. 뭐 네네. 예를 들어 김밥이라면 김밥 여러 가지 들어가면 편식 못 하죠. 네네. 그러니까 그런 비중을 좀 조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부모들은 무조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 것보다는 반은 요리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. 음. 어떤 애들 보면 자기 엄마 하는 거 절대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예예. 그러니까 자녀가 좋아하는 쪽으로 요리를 배우시는 게 좋죠. 음. 그 자녀가 잘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? 잘 먹지 않으면 굶겨야죠. 그 왜 그런지 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잘 먹지 않으면은 자기 보다도 더 적게 줘 보는 겁니다. 적게 음. 주면 군것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럼 군것질을 하는데 애가 먹으면 좋은 것을 있잖아요. 냉장고에 비치해 놓으면 어떻습니까? 음. 자동적으로 먹죠. 네네. 근데 무조건 또 뭐 쓸데없는 걸 해가는 안 되겠지만은 이 약간 어떤 면에서는 그 애들에게는 좀 우스운 말로 좀 꼬셔야 됩니다. 음. 그 자녀가 외식을 또 좋아하면은요? 외식을 하면 외식을 사줘야죠. 근데 인제 음. 그거 뭐냐면은 또 약간 대화로서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무조건 고기 좋아하면 무조건 고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고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. 네네. 뭐 안 그러면 이건 오븐에는 뭐 채식 뷔페를 가 보자든지 예예. 이래 가 가지고 그다음에 뭐 무슨 점심은 그래 먹고 저녁은 저렇게 먹자든지 외식을 좋아하는 경우는 주로 잘 사는 경우가 많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유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. 무조건 음.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대화로서 아주 이렇게 조금 끌려오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에게는 부모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. 음. 그런 것 같네요. 그리고 부자로 만들기에 대해서 예. 자녀는 어느 학과로 전공을 하면 좋을까요?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공하는 거 보통 보면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요즘은 그 컴퓨터가 없어가 안 되죠. 네네. 뭐 컴퓨터 기계를 다루는 거 좋아하면 컴퓨터 학과가 좋고
그다음에 기계를 싫으면은 인문계통이면은 경제학과가 좋죠. 네네. 왜냐하면 기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? 안 예예. 그러면 좀 논리를 뭐 내세우고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법과가 좋죠. 그래서 네네. 법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안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모든 돈 버는 기본입니다. 기본이고 뭐 요즘은 뭐 이지성 작가의 말을 빌리면은 인문학 있죠. 뭐 네네. 역사라든지 안 그러면은 철학 이런 쪽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좋은 사고를 가지면은 돈 버는 거는 그 방법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. 아 그렇구나. 그러면은 자녀에게 어떤 아이템으로 돈 벌게 할까요? 자녀가 잘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죠. 네네. 그럼 자녀가 잘하지만 부모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럼 자기가 못하면은 그 자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. 네. 구하는 것은 꼭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는 무슨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책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영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모가 그 드라마 같은 거 잘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들려준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용을 얻어야 되죠. 네. 그리고 우리 아들 보니까 대학교 때요. 예. 이렇게 주식을 하던데 그 주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. 주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 무조건 뭐 돈을 털어먹는 게 아니고 대학교 때부터 주식을 하는 경제관념이 굉장히 있는 애라고 볼 수가 있죠. 네. 그런 경우는 네네. 차라리 돈을 많이 주지 말고 네네. 거기에서 뭐 주식을 뭐 100만 원에 100만 원 줘 가지고 엄마가 네가 이래 가지고 여기서 엄마에게 뭐 한 달에 10만 원만 주고는 네가 다 써도 좋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. 네네. 혼자 주식을 하는 것보다 책임감이 좀 있죠. 또 네네. 엄마라는 그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실망을 안 주기 위해 가지고 있죠. 네네.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. 아 그렇구나. 그냥 이제 용돈에서 전략을 해 가지고 예. 남은 돈으로 그래 지 생활비하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하더라고. 그래서 인제 그런데 인제 쪼끔 상황을 보고 용돈도 줄 상황이면 주라 그 얘기네요. 예 그럼요. 그렇게 자기 용돈을 가지고 주식을 할 정도면 굉장히 착실하다고 봐야 돼요. 음. 착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왜 그런 주식을 하려고 하느냐든지 그죠? 네네. 그럼 그냥 하는 것보다는 금전 출납부를 적듯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든지 뭐 그렇게 음. 하게 되면 좀 체계적으로 하죠. 예예. 그럴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. 아예 그러지 말고 주식 그 가르쳐 주는 그 어떤 강의하는 데 있죠. 예예. 그런 데 가 가지고 아예 돈을 몇 푼 주고 강의를 배우도록 하세요. 아 예 그렇구나. 그게 거들어 주는 거죠. 참 부모가 역할이 참 크네요. 예. 예.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예. 합작은요? 부모와 자녀의 합작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합작도 있지만 주로 보면은 뭐 직업상 합작 있죠. 네네. 일본에 가 보면 어떻습니까? 그 뭐 몇 대가 뭐 3대 4 대가 이렇게 뭐 100여 년 정도 그러니까 뭐 5대 뭐 10 대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 같이 음식 장사 한 개 하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. 스타일이 일본은 섬이고 조금 고립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경상도 산골 사람 비슷하게 그렇고 그다음에 그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부모하고 자녀하고 합작을 잘 안 하지요. 네네. 그러나 부모와 자녀도 그 여러 가지 말로 하자면 죽이 맞으면은 합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부모 자식이 정신을 합을 맞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지. 그게 뭐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없죠 그게. 그러기 네네.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부모의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네. 부부가 내도 싸우기나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모범을 보여지겠습니까? 아. 그래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 진짜 참 교육으로 자녀들 출세를 하는 거를 잘 배웠습니다.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답식으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정말 현재 상황과 꿈으로서 실상황을 가지고 더 재밌게 이렇게 입체적인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